뭐 롯데그룹과 뭐 소카 간의 그 협력을 위해서 이렇게 취득했던 게 아니다. 이거는 롯데렌탈이 그 소카의 그 경영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야심을 품고 있다.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진행을 맡은 최용식입니다. 카쉐어링 기업 소카가 최근에 적자에서 흑자로 바뀌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소카가 새롭게 추진하는 2.0 전략이 좀 뭐랄까 그 성과를 낸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번 여기에 대해서 깊게 그 홍삼표 기자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실적에 대해 이야기 앞서서 네. 그 전에 경영권 분쟁이 굉장히 그 이슈가 됐었잖아요. 한번 1년 동안 계속해서 이슈가 됐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뉴스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 먼저 롯데렌탈이 그 언제부터 소카의 주식을 사들였는지 좀 여기에 대해서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차량 공유 서비스 시장에서 소카에 이어서 시장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카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린카 지분의 90%를 갖고 있으니까 뭐 절대적인 최대 주주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같은 롯데렌탈이 처음 소카에 투자했던 것은 소카가 코스피에 상장하기 이전인 2022년 4월이었습니다. 롯데렌탈은 이때 처음으로 소카 지분의 11.78%를 사들였고 같은 해 8월에는 3.2%를 추가로 취득해서 지분율을 14.98, 그러니까 1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 롯데렌탈이 이렇게 소카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경영권 분쟁, 이재용 창업자 측과의 경영권 분쟁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때 뭐 돌이켜 보면 뭐 기술 제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전략적 제휴 뭐 이 정도로 사실 시장에서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좀 상황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 롯데렌탈이 SK가 보유하고 있던 17.91%의 소카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기로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건 단순히 기술 협력 차원이 아니다. 뭐 롯데그룹과 뭐 소카 간의 그 협력을 위해서 이렇게 취득했던 게 아니다. 이거는 롯데렌탈이 그 소카의 그 경영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야심을 품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이 많아졌는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계약을 보면은 롯데렌탈과 SK는 지분의 절반은 2023년 9월 14일에 그리고 다른 절반은 2024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9월 14일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매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롯데렌탈이 소카 지분의 30% 이상을 보유한 2대 주주로 이제 확 떠오르게 되는 그런 내용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올해 2월에 롯데렌탈이 SK로부터 좀 소카의 지분을 인수했었죠. 아까 제가 이제 두 차례 나눠서 그렇죠. 인수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원래대로라면은 2023년 9월경에 작년 9월경에 인수가 했었어야 되는데 공정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기업 결합 승인 같은 걸 이제 해주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이제 득하느라고 일정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에 인수한 지분은 원래대로 하면 지난해 9월에 인수했어야 되는 그 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좀 절차가 늦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롯데렌탈은 올해 2월에 SK로부터 소카 지분의 9%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9% 외에도 다른 곳에서도 지분을 한 1.79% 정도를 더 취득을 해갖고 전체 지분율을 25.73 거의 이제 26%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롯데렌탈이 이제 SK로부터 지분 계약을 맺었을 때부터 약간 이재용 전 대표 창업자 층에서는 약간 좀 불편한 시선이 있었는데 이러니까 이제 이재용 전 대표 측에서도 이거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좀 반격에 나서겠다. 이렇게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좀 대응이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전 대표가 그러니까 최대 주주이자 네. 그리고 전 대표인데 좀 그 롯데렌탈의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좀
뭐랄까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반격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좀 심상치 않은 게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기술 협력 그리고 롯데그룹과 소카 간의 협력을 뭐 증진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라면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이유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특히나 이제 롯데렌탈 같은 경우에는 2위 업체인 그 그린카 지분의 90% 갖고 있는 그 경쟁 업체 절대적인 주주이기도 한데 뭔가 좀 단순히 협력을 위해서 이렇게 샀다고는 이제 악의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전 대표 측에서도 반격에 나섰는데 이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차원의 주식 취득,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이재용의 주식 취득과 연합군 결성이라는 방식으로 롯데렌탈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반격에 나선 것이죠. 우호 주주들 모았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공동 계약을 맺어갖고 단순히 그냥 우호 주주를 결집했다 정도가 아니고 그 계약으로 좀 엮인 그 최대 주주 집단을 하나 만든 건데요. 제가 일단은 좀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동안 5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500억 원 규모의 소카 주식을 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난해 11월 무렵에는 지분율이 8.12%였는데 이 지분율이 최근에는 이제 8.76 그러니까 0.64% 포인트 이제 끌어올려진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주주들과 연합해서 최대 주주 동맹을 만들어냈는데요. 일단은 이 전 대표 개인도 있지만 또 이재용 전 대표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그 소쿠리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곳이 이제 지분율이 19% 정도 되고 그리고 약간 소풍이라는 약간 그 벤처 쪽 있지 않습니까? 캐피탈. 예, 그렇죠. 벤처 캐피탈 VC 쪽이 한 6%. 그리고 그 현재 지금 CEO로서 소카를 이끌고 있는 박재웅 소카 대표 이분도 이제 지분을 거의 3% 정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브라보 V 파트너스 그리고 포브스 그리고 소카가 또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는 모두 컴퍼니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거기 김동현 대표도 한 0.54% 정도 소카 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과 공동 경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최대 주주 동맹을 결성한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 나중에 보면은 알토스 벤처스가 만든 펀드도 이 공동 계약에 이제 서명해갖고 최대 주주 동맹에 들어오고 그래서 실제로 약간 뭐 다트 같은 데 가서 그 서류를 떼보면은 이 최대 주주 동맹이 공식적인 그 최대 주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공동 주주 계약이기 때문에 공동 경영 계약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개인 차원에서도 취득하고 연합군도 만들고 해갖고 2024년 10월 30일 기준 이재용 전 대표 측의 지분은 44.58 그러니까 사실상 45%죠. 뭐 45%라고 할 수 있는데 거의 이제 절반에 육박하는 그 안정적인 지분 구조를 이제 갖추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롯데렌탈의 그 지분 취득은 좀 잘 안 되고 있다고 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좀 어떤가요? 일단은 말씀드리면 롯데렌탈의 지분 매입 시나리오는 지난 9월 달에 굉장히 큰 암초와 맞닥뜨렸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올해 2월 달에 8% 9% 정도를 이제 SK로부터 먼저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제 한 8% 정도도 받아와야 되는 건데 이 지분을 근데 2차적으로 이제 사들이려고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내렸어요. 이거 당신들은 이 지분을 당분간 사들일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갖고 원래는 9월 달에 이 지분을 샀었어야 되는데 지금 못 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뭐 두 회사가 원하면 뭐 매매하면 되는 건데 이게 법원이 개입한 거는 좀 법적으로나 아니면 좀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건가요, 이게? 다른 이해관계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GX 칼텍스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앞서서 제가 이제 롯데렌탈이 차량 공유 업계 2위 기업인 그린카의 최대 주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법원이 이렇게 주식을 못 사게 만든 이유는 그린카 지분의 10%를 이제 GX 칼텍스가 갖고 있는데 GX 칼텍스가 그린카 최대 주주인 롯데렌탈이 소카 지분을 그렇게 많이 사들이는 건 본인들과 그러니까 GX 칼텍스와 롯데렌탈을 말한 거죠. 이 두 주주 사이에 주주 간 계약에서 롯데렌탈이 약속했던 경업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에 대해서 일부 인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GS 칼텍스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 롯데렌탈 믿고 여기 10% 주식 샀는데 얘네가 보니까 이 그린카는 제대로 좀 신경 안 쓰고 이 소카 지분 취득에만 경쟁성이 있는 골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소카로 옮겨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본인들이 투자한 그 10%는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 저 못 사게 해달라. 가처분 신청을 낸 거고요. 법원에 이걸 일부 인용한 거고 GS 칼텍스와 롯데렌탈이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거나 법원에서 이제 정식으로 판결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가처분이었으니까 그 이제 확실하게 이제 답이 나오기 전까지는 롯데렌탈로서는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SK한테 그 나머지 지분 8%를 사올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해서 낙동강 오리알 될 것 같다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이게 마이너리티한 주주들이 그런 거를 조항으로 많이 갖고 있거든요. 판을 이제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주주가 우리의 이해관계를 침해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면 어쨌든 롯데렌탈의 현재 소카의 지분율은 25% 수준인 거죠. 그러면 정확하게는 25.73인데 26%라고 하시죠. 예. 예. 예, 현재로서는 소카 전체 지분의 4분의 1 정도를 롯데렌탈이 갖고 있습니다. 만약 롯데렌탈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난 9월 달에 SK로부터 소카 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사들였다고 하면은 롯데렌탈의 지분율이 34.6.7%가 될 뻔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이제 3분의 1이 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용신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3분의 1이 넘는 그 주식을 갖고 있으면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회사를 이끌어가지는 못하더라도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대로 회사가 이끌려가는 거는 충분히 막을 수가 있는 그 수치잖아요. 상법상으로. 그렇죠. 예, 현재로선 소카 전체 지분의 4분의 1 정도를 그 롯데렌탈이 갖고 있습니다. 만약 롯데렌탈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지난 9월에 SK로부터 소카 지분을 2차적으로 취득했더라면 롯데렌탈의 지분율은 34.67%가 될 뻔했었는데요. 지분의 3분의 1을 넘게 확보하게 됨으로써 경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 2대 주주도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가처분 신청이 없었다면요. 확실히 3분의 1 이상 가졌더라면 좀 뭐랄까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긴 하죠. 예. 그렇죠. 이제 용심도 잘 아시는 것처럼 3분의 1 이상을 가지면은 회사를 자신들의 마음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더라도 회사가 이제 자신들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이제 이끌려 가는 것은 제동을 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롯데렌탈이 우선은 이게 3분의 1을 획득하려고 했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롯데렌탈의 소카 지분 확보가 일시적으로 제동이 걸린 상황인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들로 인해서. 또 그리고 만약에 SK하고 잘 풀려갖고 34.67%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이재용 전 대표 측 지분인 뭐 44.5%, 44.58%와는 꽤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이어져 온 소카의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이재용 전 대표, 이재용 창업자의 쪽의 승리로 일단락된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분쟁의 불씨 자체는 아직 남아 있는 거긴 하죠. 왜냐면은 뭐 법원에서 또 SK가 롯데렌탈한테 그 지분 팔 수 있게 뭐 판결해주면은 그거 하면은 이제 3분의 1 이상을 갖게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현재로서는 이재용 전 대표 측이 크게 이제 밀릴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1년간의 그 지배 구조 경쟁이 일단락됐다. 완벽하게 뭐 최종 결정 난 건 아니지만 일단은 지금 스테이지는 좀 마무리된 것 같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경영권 이슈는 여기까지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제 좀 실적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최근 3분기에 좀 흑자 전환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좀 이거는 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분기 만에 이제 분기 기준 흑자 전환입니다. 분기 기준 5분기 만에. 소카의 지난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3.8% 증가한 1,170억 원을 기록했고요. 분기 영업이익도 46억 원을 기록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소카는 지난해 3분기에 그게 딱 1년 전이죠. 1년 전에는 3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1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이 81억 원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7, 8월은 좀 성수기라서 9월까지죠. 예. 예. 9월에는 또 단풍들도 좀 가시기도 하고. 그렇군요. 9월도 좋군요. 예. 7, 8, 9월은 성수기고 좀
이동하기 좋아가지고 사실 예. 좀 괜찮은 분위기다. 이게 실적을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많긴 했는데 또 그런 그런 그 3분기가 차량 렌트라든지 모빌리티 업계의 그 전반적인 가장 큰 성수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또 그런 전망과 다르게 실제로 진짜로 이렇게 실적 맞추는 건 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그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선표님도 또 제가 알기로는 뭐 예. 그 이번에 실적 발표 전후로 그 소카 측하고 만나서 한번 취재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좀 어땠나요 분위기가? 예. 뭐 소카 본사는 이제 서울숲역에 있어요. 서울숲역 뭐 성수역 그 근처에 있었고 제가 11월 초 정도에 한번 찾아뵙고 뭐 회사가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고 왔는데요. 분위기는 일단 좋았습니다. 왜냐면은 그 실적이 좋게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었으니까 분위기는 좋았고요. 소카 관계자는 이 같은 흑자 전환은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2023년 11월입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했던 전사 차원의 전략인 소카 2.0에 따른 뭐 예상된 결과였다. 뭐 우린 다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 소카 2.0이 뭐예요? 좀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뭐 세부적인 이제 3분기 실적보다는 큰 그림을 아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큰 그림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소카는 지난해 11월에 소카 2.0 전략을 발표하면서 그 목표를 차량과 고객의 LTV, 라이프타임 밸류인데 뭐 우리 한국말로는 생애주기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 밝혔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차량 한 대 고객 한 명으로부터 벌어들일 수 있는 이익을 최대화하겠다. 돈을 최대한 우리가 벌어보겠다. 이겁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당시 소카는 차량과 고객의 생애주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앞으로 1년간 집중 투자에 나서겠다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11월이었으니까 올해 11월이 이제 딱 1년이 됐던 거죠. 1년 동안 단기적인 영업이익은 다소 희생하더라도 사업의 근본적인 기반을 완전 리빌딩 하겠다. 뭐 그런 뜻이 이제 담겨 있었던 말이었죠. 뭐 쉽게 말해서 계획된 적자를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그런 모델로 가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소카 2.0 전략의 핵심은 좀 뭐라고 보면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우리가 적자를 볼 것이다. 뭐 계획된 적자를 한번 하는 대신에 내실을 되게 탄탄하게 다지겠다. 뭐 이런 거였고요. 소카 2.0에 담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발표 전으로부터 1년간 중고차 매각을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카가 갖고 있는 차들이 되게 많잖아요. 몇만 대 있는데 기존에는 차량을 구입한 뒤 평균 36개월, 그러니까 3년을 사용하고 중고차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 시점 이후부터는 평균 사용 연한을 48개월, 4년으로 늘리겠다는 그 내용이었고요. 원래는 3년 동안 사용하고 매각하던 차를 지난해 11월 무렵부터는 4년 동안 사용하고 매각하는 것으로 바꾸었으니 그 최근 1년 동안은 그 중고차 매매가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3년 쓰고 팔았던 차를 작년 11월부터는 4년 쓰고 매각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1년 동안은 중고차 매매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사실 소카 같은 경우에는 이 중고차 매매로 얻는 수익도 적지 않았는데 최근 1년 동안에는 그 중고차 매매 수익이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과 매출을 희생한다는 게 이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였거든요. 그렇군요. 사실 소카의 경우 상장사잖아요. 예. 그런 그 적자를 감수하는 전략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좀 이 같은 전략을 추진한 계기는 좀 무엇인가요? 그 소카 혹시 이용해 보셨나요? 이용은 안 해봤어요. 차량이 네, 많이 봤죠. 예. 저하고 이제 용신님은 이제 차량이 있으니까 사실은 뭐 크게는 잘 이용해 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설명드리면. 그 소카의 차량 렌트 상품은 크게 이제 시간 단위, 뭐 그리고 하루 단위 단기 렌트인 카쉐어링 부분이 있고요. 월 단위 렌트 상품인 소카 플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쉐어링은 그러니까 단기 소카가 하듯이 이제 시간 단위 뭐 하루 단위로 빌리는 게 단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월 단위 뭐 한 달 빌릴래, 두 달 빌릴래, 세 달 빌릴래 이거는 이제 소카 플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장기죠. 그리고 기존에는
단기 렌트용 차량과 월 단위 렌트용 차량을 별도로 운영했었어요. 그러니까 단기 렌트용 전용 차량이 있고 월 단위 렌트 차량이 있었던 거죠. 이제 둘 사이 이제 칸막이가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카쉐어링용, 그러니까 단기 렌트 차량의 경우 36개월 가량 운영 후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제 중고차로 매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소카 2.0 전략을 적용하면서부터는 카쉐어링용 차량과 소카 플랜 차량 사이에 칸막이를 없앴습니다. 이제 같은 이제 풀에서 어떨 때는 이 차가 단기 렌트로도 나가고 어떨 때는 월 단위 렌트로 나가고 이렇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단기 렌트 차량을 월 단위 렌트 상품에 투입하기도 하고 월 단위 렌트 차량을 단기 렌트 서비스에도 투입하기도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공통된 차량 제한을 바탕으로 두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차량 사용 연한도 36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차량 사용 연한이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차량 전체 대수 자체도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한 얼마나 좀 늘어났나요? 2023년 상반기에는 월 평균 운영 차량 수가 16,800대였지만 1년 뒤인,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죠. 지난 1월부터 6월 사이에는 그 숫자가 월 평균 운영 차량 수가 23,100대로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000대 정도 늘었다고. 월 평균이 6,000대 늘어난 거죠. 그러면 단기 렌트용 차량과 그 월 단위 렌트용 차량을 좀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운용하는 그런 이유나 계기가 무엇인가요? 소카가 이제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한 건 이렇게 모빌리티 업계, 뭐 차량 렌트 업계, 그 중에서도 단기 렌트 서비스가 상당히 이제 계절성을 많이 타는 이제 시즌성 상품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3분기는 이렇게 렌트 업계 진짜 호황이다. 왜냐면 7, 8 휴가철도 있고 9월 달에 좀 날씨 좀 선선할 때 등산 가는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름 휴가 시즌이 껴있는 3분기에는 렌트 차량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고 4분기, 겨울, 그리고 2분기, 1분기 이 순으로 갈수록 그 수요가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렌트 상품이. 단기 렌트 같은 경우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에 비해서 월 단위 렌트 서비스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계절성을 덜 타는 거잖아요. 무슨 뭐 어디 휴가 가려고 한 달, 두 달 이렇게 차 빌리는 사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 단위 상품 렌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수요도 비교적 일정한 편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전용 차량군만으로 단기 렌트 서비스를 운영할 경우 성수기에는 차량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고 비수기에는 차량 공급이 수요보다 넘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같은 약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 자원을 통합해서 두 서비스에 함께 투입하고 차량 사용 연한을 늘림으로 해서 약간 전체 운영 대수도 늘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고 또 절대적인 차량 공급량도 늘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탄력적인 운용을 통해 예. 수요를 다 흡수해서 결국 거래량이 늘어났다. 뭐 이렇게. 탄력적인 운용과 전체적인 딱 근데 생각해 보시면 3년 쓰던 차를 4년 동안 쓰면은 그만큼 이제 풀이 그렇죠. 예. 넓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 1년간의 뭐랄까 이제 중고차 매 공백기가 생겨서 그게 좀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거죠. 악영을 줬죠. 이게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액수가 상당하거든요. 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실적에 악영향을 이렇게 미쳤나요? 소카이 이 같은 선택은 지난 1년 동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카이 손익 계산서에 악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원래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그러니까 지난 2분기에는 영업 손실을 기록했잖아요.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지난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지난 2분기에 소카가 중고차 판매로 거둔 매출은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2분기에 거둔 중고차 판매 이익은 172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분기 이익이 160억 원이나 줄어든 겁니다. 원래는 한 분기마다 중고차 팔아갖고 한 170억 벌었는데 지난 2분기에는 그 10억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줄어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만큼 이익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전체 영업이익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지난 2분기에 소카의 매출은 1,017억 원이었는데 영업 손실액은 6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소카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중고차 판매를 지속했다고 하면은 지난 2분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영업 손실액이 66억이었는데 그 지난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고차 팔아갖고 그 매출만 172억 원이었으니까 원래대로 하던 대로만 했으면은 사실 지난 2분기든 지난 1분기든 영업이익은 충분히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어서 3분기의 세부 실적을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카는 운용 차량 대수를 늘린 뒤 그 매출 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에는 뭐 흑자 전환도 했고 전반적으로 순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3분기에 단기 카시어링, 그러니까 단기 렌트 부문 매출은 962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7.1%가 늘어났고요. 1년 동안 7.1%면 상당히 좋은 성과라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한 가지 유심히 봐야 하는 내용은 고객이 원하는 곳으로 차량을 탁송해주는 부름 서비스, 그러니까 부르면 온다 해갖고 뭐 부름 서비스가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차를 반납할 수 있는 편도 서비스, 이제 왕복할 필요 없이 편도만 가면 되니까 편도 서비스가 불리는데 이 두 서비스가 전체 단기 렌트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대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이 서비스 알고 있었고 꽤 됐어요. 나온 지 그렇군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물론 쓰긴 쓰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쓸까 좀 약간 의아했는데 좀 주로 어떤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거? 일단은 제가 이것도 이제 소카 관계자분한테 여쭤봤는데 편도 서비스, 그러니까 뭐 아무 자유롭게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곳에 반납하는 거. 요거는 2030 연령층에 좀 인기를 끌고 있고 부름은 그 차를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서 갖고 오는 거잖아요. 이 부름 같은 경우에는 골프나 캠핑, 가족 여행 등의 목적으로 차량을 이제 비교적 장시간 이용하는 4050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제 부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그냥 일반 소카존에서 이제 뭐 등록해갖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반 이용객분들 그분들과 비교해서 이용 시간이 평균적으로 2.1배가 길고 이동 거리도 길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회사의 그 매출에 도움이 된다. 왜냐면 애초부터 이제 뭐 골프 치러 가시거나 뭐 캠핑하러 가거나 아니면 가족 뭐 부모님이나 뭐 자녀들 데리고 이렇게 뭐 가족 여행 가거나 이런 목적으로 불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용 시간도 길고 이동 거리도 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객단가가 높은 고객들이 또 이런 고객들의 비중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전체 단기 렌트 서비스 그 고객 그 비중 중에서. 그러면 월 단위 장기 렌트 부문도 좀 알고 싶은데요. 여기는 좀 상황이 어떤가요? 여기도 괜찮았습니다. 여기에 3분기 매출은 72억 원으로 2023년 3분기와 비교해서 57.1%가 증가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크게 증가한 거죠. 지난 3분기에는 모두 1912대 렌트 계약을 맺으면서 지난 2분기보다 계약 대수 자체도 39%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소카는 플랫폼 부문 사업도 그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좀 여기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일단 주차 플랫폼 서비스 모두의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공유 전기 자전거 서비스 일레클이라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소카가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렌트라든지 교통과 숙박을 연계한 서비스인 소카 스테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모두 포괄해서 이제 플랫폼 부분으로 하고 있고 매출도 이대로 이제 집계하고 있는데 이 플랫폼 부분의 매출은 지난 3분기에 120억 원을 기록해서 1년 전보다 42.4%가 늘어났습니다. 소카에서는 그리고 플랫폼 부분 매출을 이제 증대하기 위해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모두의 주차장 이런 그런 자회사들을 본사로 흡수합병하는 방안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 1월 1일에는 모두의 주차장 운영사인 모두 컴퍼니가 본사로 이제 흡수합병되고요. 그 공유 전기 자전거 일레클 또한 본사로 이제 흡수합병될 예정입니다. 좀 이렇게 자회사들을 흡수 합병하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제 지금도 지분을 100%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흡수합병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완전히 이제 조직적으로 조직 차원에서 이들을 이제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한 부서로 둠으로써 좀 이제 그립을 좀 세게 지고
경영을 하겠다. 뭐 이런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로 따로 분리돼 있으면은 좀 떨어져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좀 약간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해갖고 소카 앱을 자동차 렌트뿐만이 아니라 주차, 모두의 주차장, 전기 자전거, 뭐 일레클, 숙박 예약, 그 소카 스테이 이렇게 그 모빌리티 분야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슈퍼앱으로 한번 나가보겠다. 이게 소카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모습이 더욱 기대되네요. 예. 아 예, 뭐 이제 또 상장사니까 뭐 좋은 실적을 또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소카는 이제 유심히 좀 한번 잘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소카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과 그리고 최근 3분기 실적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소카는 앞으로도 좀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더 역동적인 활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희가 뭐 뉴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